말싸미는 적어야 될 게 조금 많은 것 같아. 그지? 우선 첫 번째는 말싸미 같은 거를 통해서 요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지? 중세 국어의 특징 또는 중세 국어만의 특징 요렇게 들어갈 때 좀 주의해 줘야지. 됐지? 중세 국어만의 특징이라고 할 때와 중세 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땐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지?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다른 이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세 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싸미에서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라의 말싸미라고 했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은 이때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 음성의 말이야. 요거는 문자라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지? 그때는 글자야. 이해 갔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 말을 쓰는데 글자는 뭐를 쓰는 거야? 중국 글자를 쓰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이라는 거, 요거 음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됐죠? 네, 소리값. 첫 번째는 요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때 말이라고 하면 말 전체를 지시했었는데 현재는 요 말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 그죠? 지금 이렇게 말씀이라고 쓰면 요거는 이제 높임이거나 자신의 말을 좀 겸양할 때 쓰는 낮춤 할 때 쓰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 바꾸면 됐지? 요거는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 근데 중세 때는 요 말을 말씀이라고 쓰면 그냥 그것은 말이었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단어를 현대에 쓰게 되면 과거에 썼던 것보다는 의미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범주가 축소되는 거야. 쓰이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의미가 뭐가 된다? 축소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또 설명을 한다면 현대로 오면서 이 어휘라는 거는 형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 형식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도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화되는 양상이 총 3개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의미가 이동된다.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소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대되는 것들이 있었지. 여러분들 교재에 준 거에다 써놓기는 했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씩만 우리가 거론한다면 이동되는 건 어떤 게 있었죠? 어린 백성이, 그죠? 네, 어린 백성. 이때 어린은 어리석은의 뜻이었고 그 다음 축소는 뭐 있었죠? 말쌈 같은 거 있었고 다른 예를 든다면 놈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죠? 확대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영감 같은 거 챙겨놓으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 세수 같은 거 이거 챙겨놓으라고 그랬었죠. 됐죠? 영상도 다 들었죠? 안 들었나요? 들었나요? 몰라요? 눈빛들이 다들 알겠어. 처음 듣는 얘기가 몰라요? 알았어. 자, 그 다음 그래서 의미 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환경 오염의 탓이야. 그지? 기억들이 잘 안 나고 막 이래. 한번 좀 천천히 살펴봐.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말은 이렇게 한번 해석했으니까 우선 요 말에 대한 설명을 형식적인 측면, 형식적인 건 안 했네. 그지? 다 의미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만 지금 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말쌈. 요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부분에서 한번 또 볼 수 있어. 말쌈이. 요 시옷. 그죠? 쌍시옷. 그 다음 요 밑에 받침이 넘어간 거. 됐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할 수 있겠지. 됐죠? 지금 요 말에 대한 이야기, 의미적인 측면 한번 잠깐 얘기한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럼 내려와서 이제 말쌈이 할 때 요것도 다시 점검이네, 점검. 원래는 말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거에 초점 맞춰주는 거죠. 요거. 됐어? 네. 그럼 요게 이제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지금 우리가 요 용어를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된다? 요거를
병서자 기억나? 병서자라고 하거든요. 병서. 또는 시옷은 자음 두 개가 결합됐다고 보면 같은 게 결합돼 있는 거잖아. 이해갔지? 그래서 그렇게 같은 거 결합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각자병서라고 불러요. 각자병서. 요 용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 어두자음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간다면, 자, 병서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냐? 제자원리에서 했었죠. 됐죠?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나란히 쓰기라는 것들이 생겼었죠. 됐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음을 만드는데, 그죠? 자음 모음 합해서 총 28글자를 만들게 되지. 그지? 그 28글자 중에, 그죠? 기본자로 들어가는 게 있었고 가액자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28글자에 들어가진 않지만 실제 또 운용했던 쓰는 글자들이 있었잖아. 그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나란히 쓰기.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야? 이어쓰기라는 게 있었죠. 이어쓰기. 요거는 28글자의 외를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나란히 쓰기라는 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병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쓰기를 연서라고 이야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란히 쓰기, 이어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나란히 쓰기라는 단어 외에 우리가 또 쓰고 있는 단어 중에 갈바쓰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갈바쓰기. 이 용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 이어쓰기는 니서쓰기라고 하죠. 니서쓰기. 됐죠? 니서쓰기. 그래서 요때 니서쓰기 나왔을 때는 뭐랑 또 구분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적기 방식. 됐죠? 적기 방식인 바로 뭐랑 구분해야 된다? 이어적기. 랑 구분하고 있었어야 되죠. 요렇게. 우리가 뭐 설명하려는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요 갈바쓰기라는 부분이 바로 요 병서 글자인데, 병서 글자는 다시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었죠? 뭐와 뭘로 나뉘지? 그렇죠. 지금 얘기한 각자병서와 그 다음에 합용병서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나지? 그래서 요 합용병서와 각자병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앞에 제자원리에서 적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죠? 그런 방식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합용병서 얘기했을 때, 됐죠? 이 합용병서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어두 자음군이라고 보는 거지. 됐죠? 그래서 시옷계, 비읍계, 시옷계, 비읍 시옷계가 있지만, 요때 시옷계 같은 경우는 된소리로 난다 라고 해서 된소리라고 부르고, 비읍계, 비읍 시옷계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요 과정이 한번 기록이 돼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요 과정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말싸움이 병서자다라는 정도를 기억해주고, 이해갔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따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됐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노트 정리할 때 위에 보면 여기 지금 관형격이라는 게 이렇게 적혀 있었지, 그지? 그다음 밑에다가 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야. 더 정리를 뭔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갔지? 지금 하다 보면 또 칸이 모자라잖아. 뒤로 넘어가면 이게 한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일부러 이제 여기다 같이 써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얘를 좀 더 뭐 질문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됐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뭐 예시 같은 것도 더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니서 쓰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적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연서자라고 하는 뭐 이 글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하나의 칸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금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요거를 뭐 내가 잘 모르겠다, 50%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노트를 따로 만들어. 이해갔지?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강의를 보내달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거 듣고 나서 다시 노트 정리 한 판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렇게 해서 한쪽마다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갔나요?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또 와보면, 하나 더 있네.
이렇게 3번. 그치?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이 3번이야. 어디? 그렇지. 이어적기. 이해 갔죠? 그럼 그 부분이 3번으로 넘어오겠지. 지금 우리는 지금 번호 붙이는 게 1번, 2번, 3번이니까 이제 뭘로 갈까? 4번으로 넘어가겠다. 그지? 네. 그럼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4번. 자, 4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적기 법칙이라고 해서, 그지? 예, 요걸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할 거란 말이야, 표기. 음성을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지? 또 한번 잠깐 얘기하면 표기할 때 이때 당시는 어떻게 표기했었다고 그랬죠? 음소적 표기라고 그랬었죠. 음소적 표기. 음소적 표기. 요거랑 반대되는 말은 뭐였지? 형태 음소적 표기. 이렇게 얘기했었죠. 형태 음소적 표기라는 건 형태소를 밝히는 거야. 형태소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현대국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요거 한글 맞춤법에서 기억나죠? 요거 한글 맞춤법. 이건 시험범위 아니었나요? 맞지, 그지? 반갑지 않아? 아니야? 그래, 알겠어. 한글 맞춤법. 음소적 표기라고 한다면 한글 맞춤법은 규정이 어떻게 되지? 표준어를 소리대로. 하지만 뭐에 맞게? 어법에 맞게. 요렇게 대응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그래서 음소적 표기라는 것은 바로 뭐? 소리대로. 형태 음소적 표기는 어법에 맞게. 어법에 맞게를 다른 말로 또 한다면 형태. 그지? 예. 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거지. 원래의 모습을. 그지? 그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의 원래의 모습을.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당시 어떤 거를? 그렇죠. 음소적 표기를 했었다. 근데 우리 주의할 게 있었죠. 너무 확장이 되나? 예. 주의할 건 뭐였었어? 음소적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어와 달리 일본어처럼 어떻게 표기를 해야 돼? 음절로. 이해 갔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성음법이라고 하죠. 성음법. 이때 성이라는 건 어떤 뜻인 것 같아? 이루다라는 뜻일 거야. 그지? 음을 이루는 거지. 자, 뭐를 이룬다? 음을 이룬다. 음을 이루려면 우리는 기역 같은 경우 소리가 나 안 나? 기역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역을 발음하려면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가. 됐나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성음법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내가 또 글씨를 썼죠. 글자를. 됐죠? 요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부서라고 그랬어. 부서. 부서법. 붙여쓰기. 그지? 붙였을 때는 어떻게 붙였어라? 오른쪽으로 붙였어라? 또는 밑으로 붙였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여 쓰는 걸 우서법. 우측으로 쓰세요. 그 다음 밑으로 쓰세요. 하서법.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부서와 우서가 있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뭐 시험에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괜찮아. 됐나요? 이렇게 표시를 따로 뭐 형광펜으로 좀 해갖고 이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억해놔도 괜찮겠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알파라고 하더라도 이쪽 라인은 학교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도 알겠지? 이쪽에서는 학교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학교에 설명한 거, 문제집에서 첨가시킨 거,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모든 걸 다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은 좀 라이트하게 가야 돼. 그지? 중요한 거 위주로만 탁탁탁 가면서 맨 마지막 시험 보기 한 3, 4일 전? 뭐 요런 정도부터는 다시 앞에서부터 교과서를 프린트했던 거라 요런 것들 천천히 다 읽는 거야. 그지? 그럼 그때는 요거까지 들어가야지. 플러스 알파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약간의 공부의 내용이 요렇게 좀 줄어드는 느낌
이었다가 시험 가까울 땐 다시 어떻게? 팡 펼쳐줘야 돼. 이해 갔나요? 예. 그리고 학교 시험 보기 바로 전에는 뭐 쭉 줄여가지고 중요한 거 포인트만 또 살짝 봐주면 되겠죠. 까먹지 않게. 그래서 요 라인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요 라인으로 가는 친구도 있어 이렇게. 이해 갔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도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했던 건데 까먹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에 가까울수록 다시 공부량이 늘어나야 돼. 범주가. 됐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들어갈게. 학습에 대한 얘기는 뭐 요 정도 잠깐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적기 법칙에서 이 표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됐지? 이제 적을 때 첫 번째 어떻게 적냐? 너희들도 알지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쭉 적다 보면 이어적기가 된단 말이야. 뒤에 뭐 조사 같은 것들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죠.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받침이 위로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잖아. 그런 걸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하지. 이어적기. 이어쓰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이거 됐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고 이어적기. 예시는 아까 말싸미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끊어적기라는 게 있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끊어적기.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듭적기. 그래서 끊어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철이라고 하고요. 끊어적기 같은 경우는 분철이라고 하지. 거듭적기 같은 경우는 중철이라고 하고요. 됐죠? 밑에는 뭐 예시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띄워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됐죠? 예. 지금 요 거듭적기는 또 다른 표기로는 과도기적 표기를 쓰거든. 과도기적 표기. 뭐 사용됐던 연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프린트에 써 있지만 요건 이제 너희들 본문 안에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인데 이 거듭적기가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에 쓰였다는 거지. 과도기적인 거니까. 이해 갔나요? 네,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문제 유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만약에 요런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를 좀 하다 보면 지문이라든지 어떤 장르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가 좀 달라. 그지? 그 다음에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포인트도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런 문제들은 우선 고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유형이 될 수 있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는 낯선 지문을 집어넣는다면 우선 첫 번째는 해석의 문제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지. 형태소 구분. 이 형태소 구분이 안 되면 고전은 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문제, 확인학습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들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부분이야. 낯설고 해석에 대한 문제를 내는데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내주는 거지. 3번 같은 경우는. 이해 갔나? 그래서 요거는 직관적이지 않은 것. 굉장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요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사고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감 능력이라고 좀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개념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런데 이 고전 같은 경우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한 사고력을 요구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란 말이지. 물비틀이라는 현대 국어가 주고 그 다음에 중세 국어에서는 요렇게 주겠죠. 물, 및, 찰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고전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분명 얘는 문제야, 문제. 요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로 넘어오셔야 돼요. 됐죠? 네, 더 중요한 건 바로 요 니은 두 번째 단계야.
요 문제 분석할 때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우리말 요 물밑이라는 요 우리말 해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대국어를 형태소 구분을 해두세요. 됐죠? 그런 다음 형태소 구분을 한 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기억과 대응을 시켜야 돼. 그럼 대응을 시킨 다음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물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 물에 해당하는 것 같아. 됐죠? 밑은 요 2번은 어디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됐죠? 네. 그 다음에 을은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지. 요렇게. 노트가 벌써 한 칸 넘어갔죠? 네. 아까 나 쫓아하다 그랬구나. 여기? 아니야? 이어서 썼어? 따로 썼는데 미안해. 정리를 내가 좀 덜 해줄 걸. 다음부터는 대충 설명해 줄게. 자, 됐나요? 요렇게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살살살살 배경들이 살짝살짝 올 수 있어. 요런 것들은 바로 보니 형식, 형태소죠. 됐죠? 그러니까 이 형식 형태소에서 대응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잠깐 선생님. 왜 맨 앞에서부터 접근을 하지 않고 갑자기 형식 형태소부터 접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요게 약간의 사고력이 차이야. 요거는 경험치야, 경험치. 이해가 가니까 세 번째는 요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형태의 변화, 양상이 가장 많은 예를 잡아놓을 거라고. 이해간다? 그걸 잡아놔야 얘가 어떤 기준에서 변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가도 상관없지만 얘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변했나를 찾는 게 중요해. 이해갔죠? 그러려면 분명히 음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생기거든. 그럼 여기에 티읕이 있지.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시옷이 있잖아. 이해갔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 양상에 얘는 지금 티읕이 음운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건 음가가 없는 거니까 이응은. 근데 뒤에는 시옷이라는 게 하나 있지만 모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치읓이라는 게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 그럼 요때 왜 이런 첨가가 일어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쭉 했을 때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스키마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면 이해갔니? 무진장 어렵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거듭적기가 쓰였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낸 건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거듭적기를 찾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뭐 한두 단계만 지나도 확인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낼 수는 있겠지. 그지? 이게 거듭적기가 쓰인 건 어떻게 쓰인 거냐? 이게 17세기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요것도 한번 기억할라나 모르겠다. 받침 규칙. 그지? 칠종성. 오케이? 이 칠종성이 쓰였다라는 건 뭐가 안 쓰여? 디귿이 안 쓰이고 시옷이 쓰이거든요. 됐나요? 네. 그러면 실제 물밑 했을 때 밑은 용벼천가에서도 너희들 배워봤지만 종성, 부용, 초성에서 그지? 네. 제자원리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초성을 그냥 종성에 써도 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티읕이라면 원래 뭐를 써야 될까? 디귿을 써야 돼. 그런데 디귿이라는 것도 쓸 수 없는 때기 때문에 뭘로 바꿨다? 시옷으로 바꾼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요때 밑이라는 것을 뭘로 썼다? 밑으로 쓴 거야. 그런데 요 티읕 있죠? 티읕이 다시 뒤에 치읕으로 넘어가. 그래서 요 을이라는 건 밑을이라는 것은 됐죠? 밑을 요게 왼쪽으로 가면 원래는 밑 알 요렇게 됐을 거야. 됐나요? 밑알 또는 밑을. 그죠? 그럼 요때 밑을이 밑탈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요 티읕은 요걸로 바뀐 거고.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얘는 됐죠? 얘는 다시 이때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국어가 되면서 구개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티읕을 다시 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됐나? 이런 스키마가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냐? 아니, 이 물미찰이라는 단어 하나 정도만 알아두는 거야, 그냥. 이해 갔죠? 왜냐하면 현대국어는 이론을 갖다 놓고 예시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 그 이유는 현대 쓰는 단어들을 전부 다 문제의 출제 범위로 보지만 중세국어는 반대야. 우리가 배우는 본문 안에 있는 문법 정도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100% 완벽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어.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사고력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설명을 한번 해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물미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거듭적기 일어난 거. 여기서 거듭적기가 일어난 거지. 이렇게. 뭐 직관적인 문제는 뭐 이런 거 내겠죠. 뭐. 이렇게 말쌈미. 이해 갔나요? 말쌈미 가치로 되겠죠. 됐죠? 말쌈미는 그러면 거듭적기가 된다는 게 직관적일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네, 사고력 평가 문제. 자, 그다음 마지막. 뭐가 존재하냐면 소고법에 대한 게 하나 존재해. 알겠지? 네, 소고법에 대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배우는 게 지금 거듭적기잖아. 이게 거듭적기인데 거듭적기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다른 문법 책인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을 뽑아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른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돼.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난이도는 쉬울 겁니다. 됐나요? 근데 단 이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과 외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실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바로 뭐 하는 거? 그렇지. 소고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편해지는 거야. 근데 배우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는 거지. 됐죠?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국어는 노푼인데 옛날에 이렇게 썼대. 됐나요? 그럼 갑자기 우리는 또 고민을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 건데 갑자기 히읗이 생겼어? 그럼 잠깐 이거 히읗 종성 체언인가? 그런데 체언이 아니네? 그 후보 탈락이야. 그럼 갑자기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럼 아까 이런 거 배우니까 그러면 거듭적기인가? 근데 여기서 OX가 안 돼. 왜? 피읍이 뒤에 피읍을 다 쓰는데 왜 히읗으로 또 바뀌지? 이해 갔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는 건데 그게 필요 없는 게 뭐냐면 개념을 하나 알고 있어. 뭐가 있냐면 현대국어는 비읍하고 히읗이 합해지면 뭐가 돼요? 그렇지, 이게 거센소리 대기였잖아. 근데 중세는 이걸 다 한번 뒤집어요. 피읍을 비읍 히읗으로 이렇게 나눠. 됐나요? 그래서 요 단계를 우리는 거센소리 대기라고 그랬었잖아. 축약. 그런데 중세 때는 요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음소화라고 불러요. 돼? 그러면 얘는 당연히 그렇지 거듭적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는 게 보여. 왜? 제음소화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배경을 좀 넓혀놓는 건 이런 개념이야. 하나의 개념 안에 하위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해가 하위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요거를 배운단 말이야. 이해갔지? 근데 옳지 않은 문제는 얘가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거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소거법이야. 근데 얘를 모를 때는 그때는 사고력 문제도 아니고 직관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을 좀 키워야 되는 이유가 요런 데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조금은 넓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된다면 그러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해지긴 해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자, 어쨌든 간에 적기 법칙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설명을 잠깐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남았네. 예, 말싸미 했을 때 요 2. 됐죠? 예, 요 2 하나 남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건 좀 쉽죠? 그지? 워낙 좀 많이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5번째. 꼭 써놔야 돼.
주격조사 이의 쓰임. 자,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다? 주격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술격조사도 있어. 그 다음 또 하나 복격조사도 있어요.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또 선생님 저 복격은 뭐예요? 그지? 그럼 여기서 또 현대국어의 개념이 들어올 수 있겠지. 이해 갔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요게 1번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 요게 2번 라인이 되는 거지. 두 개가 구분되는 거. 앞에서 요거 반대로 내가 적어줬어. 왜냐면 얘가 출발점이 기본이니까. 왜? 선생님 서술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복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격조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조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어적 개념이야. 이해 갔나? 그럼 내가 조사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지? 조사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격조사는 알 턱이 없을 거고, 그지? 뭐 알긴 알겠지, 들어봤으니까. 거기에 다시 주격이라든지 서술이라든지 보라든지 이 개념들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건 같이 쓰여. 그럼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속어법 때문에. 할 말이 이셔도 그러면 이 그래놓고 야 이거 서술격 조사야 주격 조사 하면 모르는 애도 있는데 이거 이셔도는 그냥 있다 이거 동사 형사 있다. 됐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 구분을 좀 해가지고 이게 서술격 조사인지 아닌지 찾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왜 구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자꾸 안 오르나요? 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우선 호흡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사고력의 범주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만.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반찬이 진짜 많아 이렇게. 이해 가니?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시금치만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좀 있다 보니 고기도 있었네. 고기만 또 먹어. 맞다 시금치 있었지. 이게 종합적으로 사고가 안 돼. 이해 가니까 하나만 먹는 거 거의 붕어 수준이야. 심하게 말하면 붕어 수준인 거고 좋게 말하면 그냥 요거 먹다 맛있으니까 요걸 살짝 까먹은 거야. 이해 갔니? 요것도 하다 보면 까먹은 게 전체를 다 이걸 한 호흡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여유도 있고 되게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됐나요? 심하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이런 말이 좀 안 좋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갑시다. 하여튼간 주격조사에 주격조사 이. 근데 요때 또 기억할 게 뭐 있니? 그렇지. 현대국어에는 격조사라고 그래. 주격조사가 있는데 물어보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가 뭐뭐 있어요? 그렇지. 이하고 가가 있어요. 다른 건 없나요? 선생님 깨서 요거 있죠. 그럼 또 없나요? 에서도 있어요. 에서. 에서가 주격조사였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또 당황스러운 거지. 그죠? 우리 학교에서 글짓기를 개최했다. 이해 갔나? 그러니까 단체나 어떤 집단들이 주어가 돼서 됐나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개최하다 이런 느낌.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주격조사 이 쓰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조심할 거는 은. 이런 거는 보조사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됐지? 영어에서 또 은는이가를 주어로 잡다 보니까 아이들 요거를 또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됐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이 다 돼가지고,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주격조사가 이렇게 많은데 중세 때는 뭐만 쓰인다? 이만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는 거예요. 지금 높임은 알겠죠? 이 두 개 이 형태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두 개 이 형태에서만 얘기하는 거. 이 깨서도 끼셔라고 쓰이기는 해. 끼셔. 알겠지? 임금 끼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높임으로. 자, 이가에서 요 이만 쓰인다는 얘기지. 됐죠? 잠깐 얘기했지만 이가는 바로 무슨 관계라고? 이 형태 관계.
됐나요? 이 형태의 관계. 요건 따로 초록색으로 쓰지 않은 이유는 됐죠? 예. 요 이 형태라는 말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뭐 개념의 범주는 우리가 또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거지만 자, 이만 쓰이는 거지. 이만 쓰였다. 근데 요 이가 그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거지.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이가 오는 경우와 받침이 있는 상태, 받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모음 외 이가 올 때 이 모음 또는 반모음이 포함이죠. 플러스 이일 때. 요 때는 말 그대로 요 이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 그대로 나타나지. 그죠? 요 이가 그대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 쌈, 이는 말, 쌈이가 되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동국신속 삼광인실도를 보게 되면 거기 요런 인물이 등장해요. 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보가야 가. 근데 현대는 가를 아니 중세는 가를 안 쓰니까 그때 이를 썼겠죠. 그죠? 보이.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보잖아, 보. 그러니까 이건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 온 거지. 그럴 때는 뭐라고 쓰냐면 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괴. 그러니까 이걸 보가라가 돼 있는 보가, 보이 이런 식으로. 동국신속 삼광인실도를 보면 이 보란 인물이 아버지가 아파서 집이 가난해.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탕약을 만들어서 먹여서 부모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 병이 낫는 뭐 이런 모습인데 그 인물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요 이는 불이 깊은 남간 바람 요거 배웠지 학교 용비어천가. 그래서 요때 불휘라는 게 있어요. 불휘 플러스 요것도 원래는 불이 받침이 없으니까 가지만 이런 그냥 쓸게요. 얘는 어떻게 썼냐면 맨 뒤쪽에 여기 이 모음이 왔잖아.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불휘 요렇게 된 거야. 이해 갔나요? 여기 뒤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붙지 않는. 됐죠? 뭐 재료 주격이라고도 하고요. 불휘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문제 좀 많이 빈출됐던 단어를 좀 준 겁니다. 좀 쉬운 단어보다는.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게 뭐 요런 게 출제가 됐었어. 문제 풀면서 헷갈리는 것들은 다 적는 거죠. 부처가 이때는 가가 안 쓰였으니까 부처 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때 부처는 뒤에 이 모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지? 이 모음이 있는 게 아니야. 저기서 좀 하나 기억할 건 요런 거 있잖아. 제자 원리. 제자 원리는 아래 아에다가 그지? 요 어를 한 번 더. 어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더하는 거지. 됐죠? 그렇게 제자 원리가 되지만 얘를 소리를 할 때는 이에서 시작해서 뭘로? 어로 끝나는 거예요. 됐나? 어쨌든 간에 뒤를 봐도 이라는 게 없죠. 그지? 그러니까 부태는 그냥 붙여서 부 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지? 요것도 기억 잘하고 있어야 돼. 제자 원리일 때와 소리값을 말할 때 분석하는데 여기 다르겠죠. 이해 갔지? 요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뭐 비교해서 봐라 이렇게 썼지만 됐나? 참고로 한번 보라고 썼지만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격조사에 대한 쓰임까지 마무리가 됐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끝난 거야? 말싸미까지 끝난 거지. 그지? 그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